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 내렸습니다. 뭐 대충 보면 처벌 조항이 없다. 청탁이 아니라 감사 표시였다. 대통령 직무 관련성도 없다는 건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이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다? 아니면 검찰의 역할을 재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하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을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처벌하지 않을까? 네. 근데 검찰은 어떻게 해서든 처벌하는 집단, 재판에 넘기는 집단이잖아요. 기소가 목적이잖아요. 검찰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무혐의 결론 내린 거 보고 검찰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검찰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기소하고 벌 주려고 노력했던 집단 아니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런 집단의 지금까지의 명성을 완전히 그냥 발로 스스로 내팽개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정말 면죄부 주려고 이렇게 노력한 모습 박수 쳐드릴게요. 사람이 왜 이렇게 삐딱하고 그럽니까? 좀 이해를 해주면 안 되나요? 좀 검찰의 입장을? 예, 어떻게 네? 설득시켜보세요. 설득. 오죽하면은 가가지고 폰 상납까지 하면서 조사를 했겠어요. 오. 그거를 이제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진상 파악이죠. 정확하게는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반발하면서 이 어려운 걸 해냈는데 아무도 못한 김건희 여사 조사를 우리가 해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검사들이 그 정도로 의기로운 분들이더라고요. 또.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설득이 안 돼요. 더. 그러니까 그냥 돌려서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최고존엄 V0의 위험이다. 예, 아무도 못 건드리는구나 정말로 이분은. 예, 최고존엄 김건희 여사 이걸 첫 번째 느꼈고 말씀하신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검찰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일단은 기소를 하려고 하는 조직이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가지고 그 조직의 생리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검찰은 검사가 아니다. 이런 약간의 그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독 여기에만 다르니까 우리 검찰이 달라졌어요.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하나가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300만 원 백은 받아도 되는 거구나. 근데 그때 달라요겠죠. 또 누구는 또 이제 처벌 받을 겁니다. 이제 또 다른 판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공직자 배우자가 받아가지고 이제 처벌 받으면은 그때 또 이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를 검찰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그리고 이를테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데 글쎄 그동안의 검찰의 관행은 그런 주장이 있는 거 알겠고 일단은 기소해서 그러면 법정에서 다퉈보자. 이게 검찰의 기본 스탠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결국은 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 명분이 점점 쌓이는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일단은 공직자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논았어. 선물 다 받아도 돼. 이번 추석 때 아주 집에 거의 마트처럼 선물이 쌓일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될까? 예를 들면 이제 청탁금지법 대상이 이제 공직자하고 기자들이잖아요. 기자 배우자가 예를 들면은 우리 성지영 앵커 남편분이 300만 원짜리 가방 받았어. 성지영 구속이야. 에이, 바로 구속이지. 우리 검찰이 그렇게 이중잣대하는 검사 아니에요. 진짜 왜 바로 그래요? 구속이지. 무슨 얘기야. 일관된 이런 법 조항을 규정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안 그래도 상구님도 공직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런 댓글을 남기셨는데 네. 근데 이제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 맡았던 최순실 특검팀 당시의 논리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한겨레도 검찰 간부가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수사했다면 당연히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겠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로 처벌을 받았는데 대통령의 경우는 대가관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거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사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적 공동체 최순실이 받은 거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뭐 이익이 있는 거야?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그렇게 해주라고 한 거 아니야? 뇌물의 공동전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소하고 처벌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검찰과 지금 검찰은 좀 다른 것 같다. 상당히 관대해진 검찰에 새로운 상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좋아요. 자, 법적인 문제 검사들 자기네들이 기소 독점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저게 맞아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도의적, 윤리적으로도 사과를 안 해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없대요.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 공직자 배우자들 저렇게 선물 받아도 사과 안 해도 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감, 죄책감 느끼지 않아도 되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런 나라가 올바로 지탱이 되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얘기하다 잊어버렸다.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먼저 얘기하세요. 아니 뭐 말씀하신 거 맞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뇌물죄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알선수재죄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예전에 논리되기 그게 이제 검사 윤석열이 예전에 이거 수사를 했으면 이게 경제공동체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검찰이 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했는데 검찰만큼 권력 눈치 보는 조직이 어디 있나요 지금? 이것도 옛날엔 많이 그냥 대통령 그때는 자식들 그냥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정권에 붙은 거예요. 정권에 솔직히. 예, 그러니까 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권력이 서슬파랗게 살아 있을 때는 그 권력 편에 서가지고 반대쪽 치다가 아니 그건 아니잖아. 앞자가- YS 때는 현철이 하고 DJ 때는 김홍업 뭐 이런 분들 다 했고 힘 빠져서. 힘 빠져서 힘 빠져서. 말해. 이제 정권 뭐 말해. 들깨처럼 물어뜯기 시작하거든. 검찰은 뭐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래서 아니 저는 제 친구들 검사도 많아요. 오. 지금 부장 검사나 검사장도 있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의기로운 검사도 실제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조용해요? 왜 조용해요? 그 부글부글 사람들. 끓고 있어. 최근에 제 친구 검사들 옷 벗고 나온 친구들 되게 많아요. 옷 벗지 말라고 그래요, 그분들. 이제 그러니까 할 말은 많은데 할 수가 없다.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서 옷 벗고 나온 친구들 많을 정도로 검찰 내부도 지금 굉장히 술렁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 생각났다. 이렇게 처벌하지 않는 검찰 존재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더라도 검찰은 거의 풍지박산 나지 않을까. 아니면은 최소한 수사권, 기소권 다 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뺏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죠. 이제 분리.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제 이제 기소권도 다 뺏어 버려 그냥. 다른 기소청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검찰로부터 기소도 못하게 해. 그냥 기본적인 정리, 사실관계 정리만 하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네? 정호님이 학교 상담 때 커피 한 잔 못 사갔던 맞아, 내가 맞아. 너무 초라해진다. 그때 그 선생님들께 너무 미안합니다. 맞아요. 이런 댓글 남기셨어요. 사실은 국민들은 김영란법 얘기 나왔을 때 커피 한 잔도 안 된다.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거 안 된다.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식과 의식과 이런 거 이것도 안 돼. 이럴 정도로 바뀌었는데 좀 무슨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검찰 스스로 논란 기운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내용이 김 여사가 즉시 사과 해명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를 지원하면서 문제를 악화시킨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잘못했네. 그렇죠? 검찰이 잘못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결론 안 내려가지고.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사설을 쓴 논설위원 이렇게 좀 배우자가 뭘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거는 좀 아니에요? 추정이 또. 추정이죠, 추정. 근데 이게 말이 맞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는데 검찰 스스로 논란을 키웠다? 김건희 여사는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김건희 여사가 논란을 키운 거죠. 받은 사람도 김건희 여사고 사과 안 하고 해명 안 한 것도 김건희 여사잖아요. 그리고 검찰 이렇게 수사 못하도록 또 여러 가지로 뭐 제대로 뭐 조사도 못하도록 서울중앙지검장 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측근으로 임명해 버렸잖아요. 그게 검찰 탓일까? 윤석열 대통령 탓이고 김건희 여사 탓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 사설에 제가 읽으면서 포커스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 쪽에 저는 그걸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법리적으로는. 하지만은 이거는 국민 감정선을 건드린 거니 김 여사가 사과해라. 이걸로 저는 읽었거든요. 지금이라도 해라. 그리고 오늘 그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제 언론 인터뷰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그것도 대단한 용기라고 봤습니다. 뭐 그거를 여사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사과 얘기까지 뭐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뭐 이런 상황에서 사과할 의사가 있을까 그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용산의 분위기나 뭐 전해들은 여사님의 분위기는 뭐 전혀 그러니까 한번 밀리면 끝이다.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틈을 내주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라기 때문에 사과 안 할 것 같고 그냥 뭐 국민 감정이 어떻든 그냥 뭐 딱 자기 지지하는 딱 그 정도만 안고 가겠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하셨잖아요, 사실. 검찰 앞에서. 조사받을 때. 그게 무슨 사과인가요? 그 변호사가 뭐 누구지? 무슨 변호사? 최지호인가? 뭐 하여간 그 변호사가 대리 사과한 건데 그거는 저는 뭐 사과라고 볼 수 없죠. 본인 사과는 본인 육성으로 해야죠. 딱 얼굴 딱 내비치고. 지금은 뭐 대리 사과는 사과가 아니죠. 개사과 아니면 대리 사과 그런 거밖에 없어. 왜 개사과는 또 왜 꺼내요 또? 지금 사실은 타이밍상도 지금 사과를 하면 이게 좀 뭐 달라질까요? 아니 그래도 해야죠. 잘못했잖아요. 근데 안 해요. 사과는 늦어도 그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무조건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고 죄송하다고 해야죠. 안 그러면 이거 정말 과연 이게 윤석열 정권에 좋아요? 이거 이렇게 무혐의 주면은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대통령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 배우자 보호하기 위해서,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검찰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이 이런 결론 내렸으면은 어쨌든 최고 통치자이니까 유감 표명하고 사과해야죠. 제발 빨리 좀 사과 좀 하십시오. 바람과사님이 사과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아이고.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지금 피로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계속 사과하라가 하니까 중요한 것은 여사님의 마음인데 이게 이렇게 잘못했어요. 마음을 모르고 죄송합니다. 예? 지금 그만해. 이원석 총장이 이제 직권으로 수사심의 소집할지가 최종 변수로 남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어저께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사실상 주랭랑 같은 느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고 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제 식물총장 된 거 맞고 진상 파악? 진상 조사도 아니고 진상 파악 착수도 못했다고 한겨레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완전히 패신당했다, 식물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께 영상 편지 하나 쓰겠습니다. 네. 큐. 네. 총장님 구질구질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직을 던지십시오. 그게 총장님이 말했던 그 검찰의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세우는 일입니다. 9월 15일까지 임기 채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임기를 채우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 왜요? 임기 채우는 검찰총장 역사 기록에 한 줄 남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저는 하나의 큰 성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뭘 기대하겠어요. 그냥 말만 멋있게 몇 번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통해서 제대로 뭔가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같은 편이지 않았느냐. 뭘 기대하냐. 기대를 했던 우리가 잘못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 특수부 검사들의 특유의 이제 뭐 일본 표현이긴 한데 곤조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윤석열 검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하려고 하는데 국정원 댓글 의혹 이거 막으려고 하니까 막 반발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 이원석, 송경호 뭐 요 라인도 비슷한 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이다. 뭐 이런 거 특수부 검사 특유에 있거든요. 뭐 형사부도 있고 공안부가 있지만 검사의 본체는 우리다. 우리는 그리고 어쨌든 수사한다. 그래서 송경호가 한번 출두하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사실상 이런 분위기로 이제 몰고 가면서 한번 출두하는 얘기 했다가 거의 깨갱하고 이제 저쪽 부산으로 쫓겨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진짜로 윤석열 검사와 권력을 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구나. 저도 속고 국민도 속고 당원도 속고 다 속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때 막 항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있고 그때 검찰국장이 누구였냐면은 김주현 검사였어요. 김주현 검사가 그래서 윤석열 그 팀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서로 얼굴 붉히고 나왔어요. 김주영 검사는 그때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아니 검사가 위에 선배가 얘기하면 받아 적고 뭐 이래야지 왜 그런 것도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당시 팀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람은 검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획통이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기 보조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김주현을 이제 갑자기 자기가 대통령 되니까 그 사람은 검사가 아닙니다 했던 사람을 민정수석 안 치고 김주현하고 제일 친하고 이제 기획통으로 같이 있었던 심우정을 이제 검찰총장에 앉히고 이원석은 바보 만들어버리고 이 검사 조직을 사랑하는 사람 맞으니까 완벽하게 제가 보기엔 이중인격자다 진짜로 완전히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찰을 완전히 망친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예.